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입니다. 지금은 미넨이 아니라 뉘른베르크고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와,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이 바이나흐텐. 제가 크리스마스인데 뉘른베르크에 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그동안 계속 찍고 싶었던 영상의 주제로 잘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충동적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오페어의 단점만 말해보는 영상이에요. 오페어의 장점은 진짜 정말 많이 아시잖아요. 숙식이 제공이 되고 뭐 같이 이렇게 직접 현지 가족과 생활을 하면서 문화를 더 밀접하게 느낄 수가 있고 자유시간이 조금 더 많이 보장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진짜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영상에서 장점은 굉장히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단점은 그렇게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장점만 보고 이렇게 저거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셨다가 막상 해보니까 단점만 너무 크게 보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한번 돼보고자 단점을 진짜 단점만 모아서 이게 진짜 완전 오페어에 대해 정이 털리도록 진짜 정 떨어져가지고 다시는 볼 수 없도록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극과 극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진짜 극단적으로 완전 과장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솔직하게 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첫 물꼬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싶냐면 저 뉘른베르크에 온 이후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아직도 감기운이 안 가셔가지고 목소리가 살짝 이상하네요. 일단 뉘른베르크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호스트 패밀리 분들께 한번 물어봤었어요. 크리스마스에 혹시 계획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계획이 있다고. 그날은 아마 집으로 정말 많은 손님들이 꽤 방문을 하실 거고 그분들과 저녁도 같이 먹을 거고 라는 그런 계획을 저한테 딱 알려주셨는데 저는 진짜 여러 번 말했지만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의 사람이고 내향적이고 내성적이에요. 낯도 좀 많이 가리는 편이고요. 근데 거기서 많은 방문자들이 온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상황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내 방 안에만 있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인사를 또 드리러 가자니 인사를 하고 나만 또 쪼르르 방에 가서 방문 닫고 혼자 있기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급하게 여기 뉘른베르크 오는 버스표도 그렇고 숙소도 그렇고 바로 어제 잡았어요. 바로 어제 저녁에 잡았었고 그래서 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남의 집살이가 생각보다 눈치가 엄청 보인다는 거예요. 뭐 이런 크리스마스에 손님이 많이 오신다는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예들을 좀 들어보자면 제가 이거는 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조용히 행동 거지를 좀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거.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조용히 해야 돼요. 진짜로 막 발소리도 죽여야 되고 열쇠가 새로 되어 있고 그 열쇠 구멍 또한 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열쇠 그 돌리는 것도 진짜 조심을 해야 하고 진짜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밤에 변기물 내리는 것도 저는 주의해달라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되게 억울한 게 뭐냐면 이게 물론 집주인과 그리고 거기에 세대로 사는 뭐라 해야 되지? 방을 얻어 사는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기들 낮잠 시간에 제가 세탁기를 돌리려고 했는데 낮잠 시간에는 돌리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호스트 패밀리 분들은 아기들 낮잠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세요. 물론 이거는 집주인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니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왜 저분들은 약간 이런 좀
좀 의문이 살짝 들긴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은 뭐 상관없죠. 지금 뭐 세탁기 제가 알아서 시간 빌 때 돌리면 되죠. 사실 이거는 초반, 그 오페어 생활 초반 때 더 그랬던 건데, 집에 이렇게 다른 친척분들 혹은 가족분들이 오시면은 저는 되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특히 언어가 좀 서툴 때는 더더욱. 그게 못 알아듣고, 일단 말이, 왜냐면 워낙 빠르니까 못 알아듣고, 그리고 저한테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긴 하시는데 저는 또 그게 또 약간 어려운 거죠. 아니, 편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 때문에 대화 주제를 일부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골라주시는 게, 그러니까 죄송함이 많이 느껴졌었고, 그런 되게 사소한 눈치 같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기들 얘기를 한번 꺼내볼까요? 제가 며칠 전에 부다페스트 여행을 갔다 왔는데, 거기 카페에서 진짜 혼자 잘 놀고 진짜 얌전한 친구 아기를 한 명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기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집 아기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리자면은 말을 진짜 지지리도 안 들어요. 진짜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으로 말을 정말 안 들어요. 진짜 얌전의 이응이라고는 약에 쓰려고도 없는 친구들. 진짜 많이 울고 많이 시끄럽고, 진짜 생각을 하시는 거 이상으로 진짜 시끄러워요, 그 친구들이. 이게 말만 이렇게 종알종알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우는 게 진짜 시끄러워요. 진짜 전쟁 같은 삶이죠. 사실 뭐 다 차치하고서 제가 오페어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게 저한테는 사실 가장 힘들어요. 힘든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잠에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잠을 안 자면 안 자는 대로 괜찮고, 많이 자면 많이 자는 대로 괜찮고, 근데 수면 시간이나 수면의 질 이런 데 딱히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제껏 생각을 해왔어요, 제 자신이.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걸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맨날 아침마다 타이에 의해서 깨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노는 소리면 양반이죠. 울음소리 같은 걸로, 떼쓰는 소리 이런 걸로 항상 잠이 깨요. 진짜 매번 그래요. 진짜 제가 이제껏 한 250일 정도 같이 일을 했다면 그중에 230일 정도는 그렇게 깼어요, 타이에 의해서. 근데 제가 어느 날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갔다가, 그러니까 아기들이 없는 상황 있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아침에 잠을 깼는데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편하고 진짜 잘 잤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딱 느꼈죠. 와, 이게 잠을 방해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는 거 되게 느꼈었고, 이게 경험하지 않으시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시면 모르실 텐데, 잠을 방해받는다는 게 새벽에 아기들 울음소리 때문에 깨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아기들 웃음소리에 계속 시달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게 알람 소리로 이렇게 된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나한테 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편하게 자보는 게 소원입니다. 사실 뭐 아기들이랑 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기들이, 제가 뭐 말을 안 듣는다고 방금 전에 말을 했지만, 말을 안 들어봤자 그 친구들이 완전 상상 이상의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막,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다 통제 가능한 정도인데, 진짜 막 내 성질 뻗치는 거 있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하고, 달랬는데 울음 안 그치고 막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힘든 거지, 막 되게 이상한, 막 내 상상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는 않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아기들 돌보는 거나 뭐 다른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딱히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잠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거는 또 바뀔 수가 있는 게 아기들이 좀 큰 아기들일 경우 8살? 아니면 뭐 6살까지 정도만 돼도 밤에 잠 되게 잘 자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네, 이거는 아마 아이들 나이대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맡고 있는 친구들은 네, 대단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단점, 집안일 얘기 좀 해볼까요? 오페어의 일이 종류를 따지자면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집안일 있고 두 번째는 아기들 돌보는 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집안일을 안 하시는 오페어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하우스키퍼를 두시는 집안도 많을 거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오페어들이 약간의 라이트한 하우스워크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열불이 터지는 게 많은데 와 진짜 제가 이 집에 와서 제일 싫어하게 된 게 뭐냐면 빨래예요. 빨래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매일매일 있어요. 진짜 매일매일 있는데 어쩜 그렇게 좋아요. 얼마나 상쾌한지. 빨래 매일매일 하니까 엄청 상쾌하고 좋죠. 좋은데 힘들죠. 빨래 넣는 것도 그렇고 개키는 것도 그렇고 매일매일 있고 제가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꽁기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꼭 제가 빨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휴가가 있었어요. 휴가가 있고 호스트 패밀리 분들도 휴가가 있었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호스트 패밀리 분들의 휴가 날짜에 맞춰서 휴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날짜,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휴가에서 돌아오는 날짜와 제가 일을 시작하는 날짜가 딱 맞물렸어요. 같은 시기에 휴가를 갔으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거기서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저를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하루 혹은 이틀 정도 더 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 혹은 이틀 사이에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자기들 세탁물을 자기들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 세탁물이니까. 근데 그걸 굳이 미루다가 제가 일하는 날짜에 시작을 해서 빨래를 하시는 거죠. 이런 게 저는 내가 왜 가사 도우미로 왔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진짜로 제가 이제껏 10개월 정도 오페어 생활을 했고 이제 2달 정도가 12개월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기간으로 따지자면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10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진짜 그분들의 빨래를 직접 하신 횟수가 5손가락 안에 꼽아요. 나머지는 다 제가 했어요. 자, 빨래 절대 스스로 안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저를 시키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점에서 가사 도우미로 왔나? 내가 오페어지, 내가 가사 도우미는 아닌데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건데 심부름, 잔심부름이라고 하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물론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호스트 패밀리 분들이 유난히 저한테 잔심부름을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많이 안 하실 텐데 저는 예를 들자면 무슨 잔심부름을 했냐면 막 그런 거 있죠. 저희 집 호스트 패밀리 분들은 읽는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막 잡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거를 또 별장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별장에도 가끔 잡지들을 갖다 놓으세요. 근데 그 잡지들을 집에서 주차장에 있는 차까지 옮기는 일을 저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책이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왜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이거 본인들이 읽으실 건데 왜 나한테 시키지? 이거는 심지어 아기들 관련된 일도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나한테 시키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은 진짜 눈이 펑펑 오는 날이었는데 그때 저한테 마트를 가서 쿠션이랑 데케 이거 이불을 사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기들 물품이 또 아니었어요.
아니 눈 펑펑 오는 날 나한테 이 일을 왜 시키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런 뭔가 잔심부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또 단점이 하나 나오는 게 그러면 거절을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거절을 하는 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거절을 하려면은 거절을 할 이유를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게 아니 딱 뭐 미지야 너 이거 지하 주차장으로 가져다가 놔 라고 딱 저한테 말을 시키셨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 근데 이거는 아기들 책도 아니고 저는 같이 별장을 갈 것도 아닌데 제가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오페어가 특히 독일 오페어는 더 그래요. 독일 오페어는 월급이 310유로밖에 되지 않거든요. 심지어 그중 50유로는 어학원 지원 비용이기 때문에 실 월급을 따지자면 260유로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하는 일에 비해 적게 받아요. 물론 숙식 제공을 해주시고 뭐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주시지 않는 거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받는 거에 비해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주는 게 없이 받기만 하는 이 역할이잖아요. 제가 집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 받기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내가 260유로를 받으니까 260유로 어치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거든요. 내가 적게 받는다고 이 정도만 하면은 되겠지라고 하면은 100% 지적을 받아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는 조금 더 꼼꼼히 일을 했어야 한다고. 이게 저는 되게 힘든 거죠. 나는 내가 받은 만큼만 일을 하고 싶은데 같이 사는 입장이고 저만 좀 불편한 상황인 거죠. 이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제공을 안 해주시면 이분들은 상관없는데 저는 되게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 지적을 하시면은 나는 260유로 줬는데 내가 이거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결국엔 피해보는 건 나니까. 뭐 그런 것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초반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내가 260유로밖에 받지 않는데 그리고 또 오페어니까 어쨌든 아이를 돌보는 역할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아기를 돌보는 일 외에 시키시는 일들을 이 정도로만 끝내놓으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00% 혼나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최선을 다해서 끝내놔야 돼요. 진짜 지적할 거리가 없게. 그게 저는 초반에 이게 뭐 괜한 자존심일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초반에 그게 되게 억울했거든요. 아니 내가 받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서로 관계가 엄청 불편해져요. 어쨌든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팁입니다. 뭐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얘기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뭐 최대한 단점만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근데 이 진짜 너무 개인적인 감정들이고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들이고 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거란 보장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할지도 모르겠어요. 업로드를 할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모르겠어요. 진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지금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일단 찍어놓고 업로드를 해보고 반응 안 좋으면 삭제하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단점을 알려드린 걸 가장한 한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인스타그램 DM 혹은 유튜브 댓글 메일 통해서 보내주시면은 확인하는 대로 답장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이 영상을 올릴 때쯤 되면은 2019년이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시작도 힘차게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